제가 이런 모임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서 그 다음에 뭐 얘기를 하라고 그러는데 솔직한 얘기로 너무 부담스러웠고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제가 연극에서 시작을 했지만 연기를 한 지 벌써 금년이 47년째 되는데 그 얘기만 하더라도 한 달을 얘기해도 다 못할 것 같고요. 그 이유는 한국에서 활동했던 연기자들하고 다르게 저는 정말 하늘과 저 지옥까지 왔다 갔다 했을 정도의 그런 사람들, 그런 만남을 가졌었기 때문에 하나 중요했던 건 뭐냐면 내가 46살 때 한국에 귀국을 해서 마지막 남은 여생을 여기서 활동을 해보겠다라고 마음먹고 들어왔는데 물론 잘 들어왔는 것 같고요. 잘 들어왔다는 것 중에 하나는 46에 안 했던 결혼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애 둘을 지금도 키우고 있지만 그거는 저로서는 완전히 새로운 삶이었었고요. 저는 결혼을 절대로 안 할 생각이었었고 그 다음에 제가 유학을 간 게 아니고 저는 그 78년도에 유엔에서 만들어진 프로젝트에 제가 한국 대표로 갔었기 때문에 절대로 대표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가게 돼서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어떤 인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미국이라는 땅도 전혀 몰랐었고 거기에 대해서 애착을 가져본 적도 없고 걔네는 걔네 세계고 나는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인의 그것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학생으로서는 처음으로 한국의 전통 연극을 배웠었고요. 근데 양주 별산대 놀이, 봉산 탈춤을 배웠어요. 그리고 우리의 순수한 우리 것을 알아요. 토박이라고 그러니까 참 묘하게 연결이 되는데 우리 것을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무당한테 4년 반 공부를 했습니다. 그것도 강신무가 아니고 세습무당이에요. 김숙자 선생님이라고 나중에 이분이 인간문화재가 됐는데 그 얘기를 한다 치더라도 한 달인 걸죠. 그리고 그분한테 춤을 다 배웠는데 미국 가는 길이 생겼고 그 다음에 이제 갔는데 제가 이렇게 기독교 신앙에 이렇게 발을 본격적으로 들이게 된 거는 제가 고등학교를 신일고등학교를 들어갔습니다. 제가 신일고등학교 1회 졸업생이거든요. 근데 저는 묘하게도 1회하고 연관이 많은 것 같아요. 서울예술, 그때는 서울예전이었는데 제가 고대를 졸업하고 예전이 돼서 연극과 됐을 때 1회를 됐고 그 다음에 무용과를 또 들어갔어요. 거기서 졸업을 하고 무용과를 가니까 그것도 1회.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게 많은데 청소년과 놀이문화연구소에 예술교육을 좀 소장님께서 하면 어떠냐 그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것도 개척교회 갔듯이 생각이 시작하는 거라서 나름대로 숙제도 많고 할 일도 많고 그리고 제가 처음으로 생긴 대학의 연극과가 처음 생겼는데 귀국을 하자마자 처음에 이제 강의를 좀 해줄 수 없냐고 콜이 들어온 게 중대 연극과였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강의를 나가려고 그러는데 경기대학교에서 전임으로 왔으면 좋겠다고. 근데 경기대학교는 다종매체과라는 이름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영어식으로 얘기하면 멀티미디어 쪽이죠. 그러니까 영상 쪽에서 비롯해가지고 온갖 거를 다 하겠다는. 근데 저는 이름이 좀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어찌됐건. 근데 일단 경기대는 그 당시에 부가연동 여기에 캠퍼스가 있었으니까 가깝고 그러니까 제 와이프가 거기를 가라고. 그런데 거기 결정을 했는데 하루 아침에 전화를 받았는데 희한한
여자분이 경상도 아주 투박한 소리로 나한테 좀 뵀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누구냐고 그랬더니 경산에, 대구 옆에 경산에 전문대학이 하나 생겼는데 대구 경북 지역에 처음으로 연극영화과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선생님 같은 분을 모시고 싶어서 전화를 드렸다고. 그러면서 내일, 바로 내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학장, 전문대학교 학장하고 교학처장이 갈 테니까 좀 만나서 상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 이튿날 여의도에서 만났어요. 만났는데 굉장히 진정이 있다라는 걸 느꼈고, 그래서 서울에 있는 대학을 다 팽겨치고, 그래 좋아, 음지에 있는 데서 내 애들 한번 가르쳐 보겠다. 얼마나 뜻이 근사합니까? 그래서 거기는 이제 전문대학이니까 4년제 대학보다 일단 샐러리 그 캡도 적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겠다고 그러고 이제 했는데, 처음에 그 교학처장 얘기가 왕복 차비에서부터 묵는 것까지 다 플러스 알파로 샐러리 외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강의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한 학기가 딱 끝났는데 부르더라고요. 갔더니 학교 재정이 저거에서 차비하고 이거는 정말 힘들겠다고. 이왕 했으니까 뭐 학생들 제자들도 알았습니다. 그렇게 6년을 대구를 왔다 갔다 하면서 가르쳤어요. 그래가지고 측근에 있는 연극인들은 나한테 뭐라 그래? 야 두희야, 너 완전히 대구로 내려갔다며? 이렇게 된 거예요. 서울에서 활동 다 때려치고 대구로 내려갔냐고. 그래서 6년을 그래도 처음에 그 어떤 약속이니까 이거니까요. 그래서 했는데 마지막 6년째 계속 하려고 했지. 안 그랬으면 저 작년에 정년했는데 거기까지 계속 있었을 거예요. 근데 교학전에 부르더니 저 다른 교수들이 계속 이제 학장님한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아니 왜 우리는 일주일에 3, 4일씩 나와서 학교에서 저하고, 장두희라는 사람은 일주일에 월요일날 제가 아침 첫 강의부터 시작해서 6시 반에 끝나요. 아침 9시 수업부터. 그리고 화요일 오후 12시에 끝나고 제가 비행기 타고 올라가는데, 그렇게 하면서 똑같이 샐러리 주고, 공평하지 않지 않느냐. 근데 저는 학교에 얘기할 때 제가 서울에서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감안해 주시면 내가 하겠다라는 거 약속을 했었으니까. 근데 모르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죠. 여하튼 그러면서 학교를 그만두셔야 될 것 같다고. 그만뒀죠. 그런데 참 웃기죠. 인덕대학이라고 있어요. 거기도 미션 학교인데, 그 학교에서 방송연예과가 생기는데 저한테 얘기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절로 일이 이렇게 되는구나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방송연예과를 딱 들어갔는데, 미국 같으면 방송연예과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널리즘이라는 과는 있지만. 근데 제 1기 제자가 정형돈이에요. 형돈이가 근데 이제 인덕대학 방영과 들어와요. 근데 개그 동아리만 엄청 센 거예요. 그동안. 근데 애들이 수업을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재욱이, 개그맨 재욱이 아시는 분이, 뭐 등등 이런 친구들이 이제 이렇게 들어왔었는데, 그러니까 수업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송, 그다음에 연예, 이게 사람을 죽이는, 완전히.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어떤 그 말하자면 진짜 리얼리티를 보고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환영을 따라서 공부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저는 굉장히 실질적이기도 하지만 상당히 이론적인 측면에서 이걸, 왜냐하면 그런 바탕이 돼야 이들이 나중에 졸업하고도 오랜 수명을 갈 수 있으니까. 그런 걸 계산했는데 그게 도저히 안 되니까. 그게 인덕에서도 한 6년 동안을 진짜 고생 많이 했어요. 근데 다른 패컬티, 다른 교수님들은 전부 다 방송 PD, 뭐 이영희 PD 같은 사람은 뭐 저 하늘이 시어 이런 거 감독했던 감독인데,
수업 시간에 저 비디오 틀어놓고 끝나요. 근데 저는 애들 발음에서부터 그다음에 몸 훈련 어떻게 해야 되고 막 그리고 꼭 기말할 때 되면 저 혼자 작품 다 만들어야 되고 이건 완전히 내가 학과장임에도 불구하고 물론 내가 어떤 그 뭐 윗선에 있다 치더라도 그거 자체가 내가 봉사하고 희생하고 그런 거는 다 좋아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회의,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교육적인 회의 이런 게 와서 인덕을 그만뒀죠. 그만두고 모교 서울예대를 다시 간 거예요. 잘 아시겠지만 서울예대는 이제 안산으로 캠퍼스가 옮겼는데 그것도 내가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고 저 총장님이 유치진 선생님 아들인데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두이가 이제 와서 좀 후배들을 가르쳐 줘야 되지 않겠느냐. 나를 78년도에 보내주신 분이니까 알았습니다. 그 묘한 그게 있었어요. 그 저희 스승이지만 이 갭이 오늘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래서 이제 얘들을 딱 갔는데 전에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드라마 센터에 있었잖아요. 남산에. 근데 거기는 이제 캠퍼스가 적고 그러니까 굉장히 다른 과 학생들이라도 상당히 그 인티밋한 그런 관계도 있었고 굉장히 좋았었는데 그냥 캠퍼스도 넓고 뭐 등등 뭐 그런 거 다 차치하고라도 교육 환경이 안 돼 있는 교육 환경이. 그러니까 내가 이 클래스룸에서 예를 들어 실습을 하고 있는데 옆방에서 저 연습하는 게 다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몇 번을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교수회의 때 이거는 내가 줄리아드 대학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줄리아드 음대 같은 경우에는 진짜 잘 돼 있거든요. 거기는 음악대학이지만 연극과 무용과가 미국에서도 탑 5에 들어가는 학교예요. 그 메릴 스트립 그 나이 많지만 그 배우가 바로 그 줄리아드 연극과를 나온 친구인데 그래서 그 총장이라는 분이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오신 분이니까 그런 거를 잘 이해하시리라 생각을 하고 몇 번을 얘기했는데 뭐 결론은 뻔하지 않습니까? 돈 때문에 예를 들어서 새로운 강의실을 질 수가 없고 레노베이션 할 수 없고 그거를 4년째 이렇게 전부 리젝트를 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진민아 고마워.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한 학년의 학생이 120명을 뽑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맡은 클래스가 40명인 거예요. 그럼 40명 애들 이름을 외우는 것도 한 학기 동안에 힘든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같이 이렇게 프랙티컬한 연기를 가르치는 학과면 한 학생을 놓고 적어도 하루에 3시간을 가르쳐도 이게 모자라요. 왜냐하면 그 디테일한 걸 다 분석해가면서 그 말하자면 코렉션을 해줘야 되니까.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러더니 학과장을 시키더니 밖에 뭐 방송인이 뭐니 다 활동 접어놓고 여기 와서 안산에서 살라고 그러고 이거는 스트레스가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4년 딱 하고 제가 학장님한테 떠나겠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나왔죠. 그래서 제가 그 신일고등학교에서 말하자면 연기자의 꿈을 키웠는데 그때 그 고등학교 3학년이 딱 됐는데 그 교목 그 목사님께서 바로 지난주에 돌아가셨어요. 이귀선 목사님이라고 캐나다에서 오래 선교도 하시고 종교부장을 시키는 거예요. 저를. 좀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교회 열심히 나가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학교 성경 시간에 맨날 졸고 앉았고 성경이라는 것 자체가 저는 지금도 그렇지만 오히려 저는 성경을 영어로 읽는 게 훨씬 편해요. 영어로 읽으면 이해가 잘 되는데 우리 난 번역을 누가 했는지 모르겠어요. 천천히. 제 개인적인 소감을 말씀드리면 성경 번역을 개판 5분 전에 해요. 이거는 무지무지하게 쉽게 무지무지하게 뭔가 우리 한국말을 아는 사람한테 공감이 되게 번역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 그래서 뭐
성경이라는 것 자체도 그런데 성경 시간에 공부를 하니까 얼마나 그게 힘들겠어요. 그래서 맨날 졸든 학생을 종교부장을 시키니까. 그래서 그때 묘한 걸 느꼈어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미국에 가서 미국 교회를 나가면서 참으로 그 미국이라는 데 잘 아시겠지만 크리스찬니티를 바탕으로 한 나라니까 그런 거에 대한 거를 많이 느꼈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저의 왜 연극을 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겠는데 한 잔씩 마시고 그 질의응답 시간 따로 갖지 말고 제가 말할 때 그냥 질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쭉 하셔도 돼요. 시간 9시까지 자유롭게. 고등학교 1학년 때 저희 국어 선생님이 계셨는데 미국도 초등학교나 중학교의 경우에 연극은 English teacher가 말하자면 영어 선생님이 직접 우리식으로는 국어 선생님이 그런 걸 지도를 하니까. 근데 이 국어 선생님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시를 읽는데 저 상당히 충격을 받은 거예요. 선생님이 어떻게 시를 읽느냐 하면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봄을 뭐 이런 식으로 읽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진민아 밥 먹었냐 이렇게 안 하잖아요. 나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읽나 그랬어요. 시는 저렇게 읽는 건가 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를 장두희 너 이 시 읽어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를 읽었어요.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이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봄을 뭐 이렇게 읽었는데 선생님이 야 너 이따 끝나고 교무실로 와. 그래서 교무실로 갔더니 녹음기 그 당시에 이렇게 튼 거 있잖아요. 틀고서 녹음을 하더라고요. 네. 그러더니 각 반에 이걸 틀어준 거예요. 그래서 3학년 3반 1학년 3반인데 장두희라는 데 녹음 들어봤지만 시를 굉장히 잘 읽는다고.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연기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이제 3학년 졸업할 때 성적은 엉망이었지만 국어, 영어는 굉장히 성적이 좋았고 수학은 완전히 거의 맨날 모의고사 보면 빵점이고 그랬는데 연극과를 가려고 그 당시에 연극과 중대, 한양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집안이 완전히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죽어도 안 된다. 근데 제가 지금 아들과 딸이 있는데 걔네들이 연극과를 간다면 전 죽어도 안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제가 지금 연극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지만 학생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능하면 이 길을 가지 마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죽어도 안 된다 그러니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고대 국문과 시험을 본 거예요. 내 시험을 보는데 독감이 걸렸어요. 그래서 엄청 몸이 안 좋아가지고 시험을 엉망으로 쳤겠구나 그랬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대자보를 걸어놨었거든요. 제가 70 학번이에요. 대자보를 여기 쭉 걸어놨는데 아버님이랑 그때 이제 가서 이렇게 보니까 여기 이름이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됐나 보다 그래서 이제 했는데 1학년 때 동아리들이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 당시엔 고대에 동아리 방이 전부 다 이 판자촌이었어요. 판자촌을 이렇게 쓱 지나가는데 극예술연구회라는 게 한자로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마치 헬마네스의 그 소설처럼 이렇게 날 이렇게 끌어당기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문이 닫혀져 있길래 톡톡 노크를 하고 문을 쫙 열었는데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 둘째 치고 비주얼한 건 나중이고 이 냄새가 찌린내, 그 다음에 술 냄새 있잖아요. 그게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문을 열고 그때가 한 오전 한 11시쯤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3월 달이니까 이제 아침 햇살이 크게 밝은 햇살이 지금처럼 이렇게 중국에서 오는 뭐 황사 이런 거 없었어요. 진짜 우리나라 살기로 왔어요. 그런 게 보이는데 이렇게 보니까 한 사람이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이 잔뜩 취한 거지. 그래서 이제 거기를 가입하게 됐어요. 연극과를. 그랬는데 돌아가신 여운계 선배, 손숙 선배, 그 다음에 지금 모포에 내려가 계신 그 김성옥이라고 탤런트 하셨던 선배, 이런 분들, 박규채, 뭐 아마 연로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런 선배들이 쫙 있고, 근데 1학년 때 이제 들어가서 연극이라는 거를 이제 처음 하는데, 그 70년대에 연극의 흐름이 서구에서 엄청 강하게 한국으로 밀려 들어왔어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연극은요 100년밖에 안 돼요. 그 전에 연극은 없어요. 일본에 보고. 근데 작품이 이오네스코라는 그 프랑스 작가의 부조리 연극이에요. 부조리 연극인데 대머리 여가수야 작품이. 근데 작품을 다 보면 대머리까지 여가수가 나오질 않아요. 전혀. 근데 제목이 대머리 여가수인데 첫 장면이 뭐냐면 여자가 응접실에 앉아서 뜨개질을 해요. 근데 뒤에 벽시계가 이렇게 걸려 있어요. 근데 벽시계는 오후 7시를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괴정시계가 땡, 땡, 땡 그러면 관객들은 지금 저녁에 7시를 뭐 음향을 어디서 땄건 못 쨌건 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13번을 쳐요. 그러면 거기까지는 좋아요. 실수를 해서 13번을 쳤겠구나. 아니면 괴정시계가 고장이 나서 그랬겠구나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 여자 주인공이 미세스 스미스라는 역할인데 어머 9시네 첫 대사예요. 그러니까 관객이 소리는 13번 나고 그 다음에 시계는 7시에 걸려있고 9시라고 그러고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분들이. 근데 제가 맡은 역이 소방서장이었는데 소방서장이 이렇게 들어와서 얘기를 하는데 무슨 요즘 뭐 불이 어디서 났고 이런 얘기를 안 하고요. 요즘 감기가 어때요? 그러면 감기. 요즘 감기를 말씀해요. 뭐 어쩌고저쩌고 이제 장난으로 늘어내요. 근데 이제 첫날 첫 공연이 돼서 제가 이제 아버님을 아빠 나 공연하니까 오실래요? 그랬더니 미친놈이 왜가 이러더니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대 옆에서 이제 나갈 준비를 탁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가야 되니까 이 선배가 이 작품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게 논리적으로 스토리 라인이 되어 있는 게 아니니까 이걸 껑충 뛰어넘었어요. 그러니까 저 나갈 거를 다 놓쳐버리고 그리고 공연이 끝났어요. 그러면 공연 한 출연 배우들이 나와서 무대 인사하잖아요. 내가 이게 나가야 되는지 안 나가야 되는지 환장하겠더라고요. 그 순간에 이쁜 단역이 집에 왔어요. 아버지가 뭐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욕을 하신 적이 없는 분인데 이 옌병원 새끼야. 응? 이 애비가 네가 뭐 한다 그래서 가서 봤는데 나오지도 않고 애비를 속이는 놈이 너는 불효자식이고 이제 시작했어. 한 30분을 욕을 잔뜩 먹고 그게 저의 첫 무대 첫 작품이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그러니까 첫날 온 내 국문과 친구들도 걔네들도 완전히 그 다음날 수업 가니까 야 너 뭐 하는 거야? 너 완전히 우리 속였어. 뭐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공연은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잘 진행이 돼서 했는데 그 다음날 무대에 서고 가니까
친구들이 전부 다 뭐냐면 이야 두희야 너 진짜 연기 잘한다는 거예요. 그게 저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때 당시에 야 너 그게 뭐냐 이렇게 됐으면 연극 안 했을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이 요즘도 공연을 보러 오거든요. 근데 분장실에 들어오면 전부 내 후배들이 뭐라 그러냐면 선생님 삼촌 되시는 분들이에요. 이제는 전부 나이가 들어서 그렇게 됐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고대에서 정말 삭막한 학교예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학교 중에 하나가 고대입니다. 그렇게 거지 같은 학교. 그러니까 4년 동안 저는 완전히 친구나 선후배들한테 미치는 소리 들어가면서 연극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작품을 하기 위해서 머리를 빡빡 깎은 적도 있고 옷 하나를 사시사철 입고 다닌 적도 있고 완전히 그러니까 정한숙 교수님이라고 있었는데 국문과에 그분이 그 소설가로 유명한 분이에요. 근데 수업 시간에 내가 희곡책을 읽고 있었어요. 수업을 이렇게 하시는데 근데 그 들킨 거예요. 너 같은 놈은 연극 할 수도 없거니와 뭐 하여튼 가진 욕을 다 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수업 시간에 펑펑 울고 그래서 이제 정말 그렇게 했는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 연극계에 극단이라는 건 딱 한 12개 정도밖에 없었어요. 극단이. 그리고 극장도 뭐 불과 한 7, 8개 그것밖에 없었고 근데 선배들 하는 공연을 보면 늘상 마음에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저렇게 연기를 하나 왜 저렇게 작품을 만들었나 이런 생각들. 그래가지고 학교 다닐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 저 사람들한테 도전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 독일의 듀렌마트라는 작가가 있었는데 굉장한 독일에서 유명한 작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 작품을 한국에서 최초로 공연을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연극 부장이었었는데 그래서 서울대 동문과에 막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오신 분이 계세요. 한봉흠이라고. 그 교수님을 찾아갔어요. 서울대로. 그 당시는 서울 물리대가 잘 아시겠지만 대학로 동숭로에 있었으니까. 가서 선생님을 딱 찾아가니까 서울대생인 줄 알고 무슨 일이야? 저 교수님 피지스트 저 듀렌마트의 물리학자들이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그거를 좀 공연을 하고 싶은데 그랬더니 자네가 그걸 어떻게 하나 그래요. 그래서 그냥 제가 여러 뭐 잡지니 이런 거 보고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그거 좋은 작품이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번역을 해주시면 저희가 공연을 하고 싶습니다. 그 대신 저희가 예산이 얼마 없어서 그래도 번역료는 조금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때 고대에서 연극을 하면 한 12만 원을 줬으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한 120만 원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제가 선생님한테 그때 30만 원을 드렸으니까 120만 원이면 한 30만 원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했더니 내가 생각해 볼게. 그래가지고 몇 번을 찾아갔어요. 한 5, 6번. 그랬더니 번역을 해주신 거예요. 그 우리나라 최초로 공연했어요. 작품 진짜 좋습니다. 진짜 좋고. 그래서 학교 다닐 때 그렇게 하면서 연극과뿐만 아니고 연극과가 없는 대학의 모든 동아리들을 다 규합해서 대학 연극 연합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서강대학교 그 당시에 박근혜 씨가 저하고 70 같은 학번이에요. 그래가지고 서강대 극장에서 공연을 했는데 그때 2대 중대 연극과 2대는 물론 동아리였었고요. 2대의 그 연극 부장 여자애가 얼마나 예쁘게 잘생겼는지 마음에 들어가지고 2대를 몇 번 찾아가지고 참가해달라고 그러죠. 그래서 서강대, 그 다음에 서라벌 예대, 그 당시에는 서라벌 예대가 있었으니까, 그리고 저희 고대, 연대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이 축제로 2주일 동안 공연을 한 거예요. 근데 저 첫날 깜짝 놀랐어요.
극장에서부터 사람들이 줄을 섰는데요. 거의 신촌 그 로타리까지 줄을 쓴 거예요. 몇 천 명이. 와, 대성공이었죠. 그때 같이 했던 애가 연대 쪽에서 그 누구지 노사모 했던 문성근이 말고 문성근이는 저기 서원대 나왔고 명계남 계남이가 그때 같이 걔는 연대 신학과 공부 더럽게 못해가지고 신학과 한 거예요. 그래서 난 지금도 신학과 가는 사람은 공부 더럽게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하여튼 걔는 이제 그래서 그때 이제 걔가 작품 나왔었고 저는 이제 연출을 했었고 그렇게 치열하게 공부를 한 거예요. 그리고 졸업을 하고 이제 군대를 갔다가 나왔는데 군대 생활 동안 느낀 게 이건 끝까지 내 연극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서울 예전을 들어간 거죠. 그래서 처음엔 연극과를 갔다가 그 다음에 안 돼서 무용을 배워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무용과를 간 거예요. 그 당시에 무용과 교수진이 굉장히 좋았어요. 국수호 선생이라든가 그 다음에 김학자라고 그 우리나라 최초의 국립발레단 프리마돈나예요. 그러니까 뒤에서 보면 키가 한 170대인데 진짜 멋있는 여자예요. 머리도 길고. 앞에서 보면 아니라서 사람들 깜짝깜짝 놀라게 하니까 여하튼 그거 무슨 상관이에요. 근데 김학자 선생님 계시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발레, 현대무용, 한국무용을 배우는데 현대무용은 있었게. 근데 발레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저 처음에 이제 수업 시간을 들어가려고 이제 타이츠를 입어야 되잖아요. 타이츠를 남자 화장실에서 입고서 군대까지 다 갔다 온 놈이 26살 되는 입고서는 그 무용 그 실습장 보면 잘 아시겠지만 거울이 삼면을 쫙 있고 이제 마텐이 쫙 있잖아요. 들어가려고 하는데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여자들이 전부 이러고 수업 시간 전에 몸을 푸는데 한 30마리의 백조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다가 내 다리를 보니까 이게 쇼다리에다가 막 뭐 허벅지를 이렇게 도저히 진짜 이건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침팬치 같아서. 그래서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다음 시간에 또 이제 발레 시간에 마음을 잔뜩 먹고 또 갔지. 또 못 들어가요. 3번은 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4번 못 들어가면 완전히 학점이 안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갔지. 근데 이 여자애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19살 된 애들이 나는 26살이죠. 근데 그 당시에 유행이 뭐였냐면 장발이었거든요. 약간 장발에다가 목욕은 한 달에 한 번씩 하니까. 목욕을 가려면 돈 들잖아요. 그러니까 목욕을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막 그러던 시절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선생님이 출석을 불러요. 출석을 부르면 뭐 그래서 뭐 김문자 뭐 어쩌고저쩌고 장두희 그러면 학기가 끝날 때까지 여자애들이 놀래가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졸업을 했어요. 무용과를. 근데 무용과를 딱 졸업을 하니까 총장님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는 서울예대를 갈 때요.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저 총장님 만나러 왔다고 비서실에서. 그랬더니 비서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보시오. 나 총장님 보러 왔는데 왜 못 들어가냐고. 그랬더니 약속을 안 하지. 지금 내가 약속하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총장이 보고 내가 약속을 할 테니까 나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들어갔어요. 총장이 놀래가지고 웬 시커먼 놈이 하나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왜 그러세요? 그래서 저 여기서 공부하고 싶은데 돈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 스칼라십 장학금 다 대주시네. 공부 열심히 해서 선생님 대답해주고 선생님 그냥 바로 오케이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연극과 무용과를 전부 그냥 다녔어요. 그런 은혜를 입었으니까 내가 갚아야 되잖아요. 근데 78년도에 유엔에서 세계 어린이 해로 지정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유엔에서 프로젝트를 주최를 하고 록펠러 파운데이션, 록펠러 재단에서 돈을 대고 그 다음에 라마마라는 극장이 있는데 그 극장을 베이스로 해서 전 세계 36개 나라의 연극인들을 모아서 어린이 연극을 만들어서 미 동부를 순회하는 8개월짜리 프로젝트가 있는데 총장님은 저를 이제 추천을 하신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을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대표로 가니까 어떻겠어요? 이게 도포를 입고 갓을 쓰고 그 다음에 집신을 신고 이러고 그 당시에는 우리 김포공항에서 그때는 김포공항밖에 없었지만 김포공항에서 미국을 다이렉트리 가는 비행기가 단 하나도 없었어요. 일본을 가야 일본에서 노스웨스트라는 걸 타고 간다든가 이거였으니까. 그리고 지금 뭐 델타나 뭐 이런 항공기 그 당시에는 없었고요. 페남이라고 있었어요. 페남 항공기. 아 그게 그렇게 많을 줄은 그거 알았어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가 나리따였나 하여튼 도쿄 공항에 딱 내렸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무슨 저 자연사 박물관에서 뛰쳐나오는 줄 알고 완전히 도포 입고 그러고 갔으니까. 그리고 케네디 공항에 딱 내린 거예요. 9월 달에. 딱 공항에 내려서 참 희한한 게 극장 주소만 가지고 제가 갔거든요. 거기 가면 뭐 자는 데니 뭐 이거 다 소개해 줄 줄 알고. 그래서 극장 주소를 가지고 전화번호가 있었어요. 그래서 공항에 그 당시에 뭐 모바일 폰이 전혀 없었을 때니까 그래서 공중전화에서 이제 전화를 했는데 영어를 제가 하나도 못하니까 전화를 하고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저쪽에서 헬로 이러는데 끊었어요. 그 무슨 주소가 있으니까 택시를 타고 가야 되겠다. 마주 나온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고요. 왜? 36개 나라의 대표들이 오는데 조건이 뭐였냐면 영어를 해야 된다는 조건이었어요. 저는 내가 그래서 지금도 그러는 거예요. 중고 대학교 저 동국대학교 대학원까지 다녔거든요. 대학원까지 다니는 동안 영어 책을 그렇게 봐도 이게 말을 못하니까요. 영어를. 그래가지고 공항에 딱 나오니까 옐로우 캡이 쫙 서 있는데 어떤 흑인 애가 오더니 내 러거지를 막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차를 탔어요. 근데 탔는데 잘 아시겠지만 뉴욕 가신 분들은 이렇게 운정석과 그 다음에 앉는 사람 사이에 쇠창살이 이렇게 있어요. 아 무시무시하더라고. 그러더니 나보고 어디 가냐고 물었겠죠. 기억도 안 나는데 하여튼 무슨 말을 하는데 그래서 내가 그 쪽지를 이렇게 줬어요. 딱 줬는데 쪽지에 어드레스가 없는 거예요. 다른 쪽지를 준 거지.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알아요? 그 쪽지를 전화 거기다 놓고 내린 거야. 공중전화. 아 이거 말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막 내려가지고 트렁크 열어달라고 그러고 짐을 뺏어가지고 안으로 들어갔는데 공중전화 부스가 한 40개가 쫙 있는데 어디서 했는지 주소를 잊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극장 이름만 알아요. 라마마라고. 난 그게 전 세계에서 유명한 극장이냐. 여러분도 모르시잖아. 그래서 또 택시를 탔어요. 타고서는 이제 어디로 가냐고 물었겠지.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영어는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라마마 티어터. 라마마 티어터. 알 수가 없죠, 이 사람들. 와, 그래가지고 한 2시간을 진짜 거기서 헤매다가 어떤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거기를 안다고 그러는 거예요. 운전수가. 그래서 그 차를 타고 이제 간 거죠. 딱 갔더니 히스패닉 나중에 그 도미니칸 리퍼블릭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거기서 온 애가 걔네들은 춤을 어떻게 추면 이러고 춰요. 난 걔네들 춤 보고 엉덩이만 봤어요. 남자인데 끝내줘요. 엉덩이가 그렇게 흔들릴 수가 없는 거야, 춤이. 근데 생각해보세요. 내가 무용과 다니는데 예명을 한국 춤 못 밖에 없냐면 이지랄 밖에 없는데 얘네는 이렇게 추는 이게 완전 센슈얼한 춤인 거야, 나중에. 걔가 이 극장 문 앞에 이러고 서 있는 거예요. 그때 9월달 날씨 진짜 좋을 때니까. 그래서 거기를 딱 내렸더니 내가 한국 옷을 입고 왔으니까 바로 알 거 아니야. 그래서 잘했다고 우리식으로 얘기해서 그래서 이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8개월을 작업을 하는데 거기는 미국은 잘 아시겠지만 아침 9시부터 연습을 해요. 꼭 회사원이랑 똑같아요. 6시에 끝나요. 뭐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연출자가 뭐 영어로 다 얘기하니까 그 나머지 애들은 다 알아듣는 거야. 나만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영어를. 야, 그럼 뭐 이제 시키면 눈치 딱 봐서 이제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한 5개월 정도 지나니까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겠더라고. 근데 끔찍한 거는 3개월 딱 됐는데 제가 아버님이랑 같이 살았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새벽에 전화를 받았어요. 근데 그때 아버님하고 화전 있죠, 지금 화전. 화전에 저 사골세방에서 아빠랑 둘이 살고 있었는데 미국을 간다니까 아빠 못 가게 하더라고요. 막 진짜 처음으로 아버지가 우시는 걸 봤어요. 못 가게 하는데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미국에서 주급을 주니까 내 주급을 모으면 우리가 전세를 갈 수 있다. 근데 저 그때 미국 그거 때문에 가가지고 주급을 한 주에 150불을 받았어요. 그 당시 150불이면 주급 그냥 괜찮은 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을 아빠랑 전세를 가야 되겠다 그래고 주급을 진짜 모은 거예요. 거의 안 모았어요. 그리고 처음에 도착해서 그 이튿날 배가 고프니까 밥을 먹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내가 묵은 데가 세칸 애비뉴 한 8가쯤이었는데 거기 코너에 이렇게 가면 지금처럼 마트가 하나 있어요. 조그만 마트. 거기 딱 들어가니까는 제일 반가운 거 바나나 있잖아요. 바나나가 굉장히 귀했을 때니까 그 당시. 그래서 바나나를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한 몇 개씩 달려 있잖아요. 그거 다 사면 돈이 많이 들 줄 알고 하나를 딱 띄고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그림이 있는데 캔으로 된 그림이 그림이 굉장히 먹음직스러운 사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등등 몇 개 사가지고 이제 들어왔는데 거기 같이 36개 나라에 같이 이제 도미토리에서 기숙사에서 같이 묵고 있는데 부엌이 다 같이 쓰는 부엌이에요. 얘가 기절을 하는 거예요. 이걸 왜 사왔냐고. 그러니까 고양이 먹는 캔 있잖아요. 그 사진이 근사해서 사는데 그런 창피도 당하고 돈을 아낀다 그래가지고 이제 돈을 한 3개월 동안 모은 거예요. 이 정도면 내가 이제 한 8개월 모으면 아버님하고 이제 저를 갈 수 있겠구나.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연출자한테 얘기했어요.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내가 한국 갔다 올 수 있겠냐 그랬더니 디렉터가 뭐라 그러냐면 We cannot guarantee. 그러니까 만약 네가 가서 못 오면 그걸로 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일생에 내가 언제 또 오겠냐 이런 생각 때문에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해외 유학 간 사람은 진짜 손에 꼽을 정도였었어요. 더군다나 연극 쪽으로 간 사람은 제가 거의 한 4번째 정도. 그러니까 그래 끝마치고 가자. 그러고서는 이제 8개월을 다 마쳤어요. 마쳤는데 제가 8개월 동안에 어떤 일을 했었냐면 같이 경쟁하는 거 아니에요. 35개의 나라에서 온 애들하고. 그러니까 나는 6시에 딱 끝나면 빨리 저녁을 먹고 그 다음에 무용, 연극, 음악, 그러니까 공연 예술 하는 데를 뉴욕은 뭐 천지니까 평일날에도 그렇게 많아요. 그걸 찾아다닌 거예요. 그래서 갔다 오면 티켓하고 그 다음에 내가 그 공연을 본 말하자면 느낌, 독후감 뭐 이런 거를 쭉 썼어요. 그러고 보니까 8개월 지나니까 책이 지금도 저 집에 가지고 있어요. 책이 3권이 딱 되더라고. 이렇게 두꺼운 노트북이. 그래서 거의 끝날 때쯤 록펠러 재단을 딱 찾아갔어요. 그때 재단 이름이 뭐냐면 JDR 펀드예요. 록펠러에서 지금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정몽구 재단이 따로 있듯이 재단이 완전히 따로 있어요. 그 디렉터를 이름도 아니죠. 리차드 레니어라고 굉장히 그 하버드 나오고 머리 굉장히 좋은 친구인데 그 친구가 우리 프로젝트를 그래도 많이 도와줬으니까 저는 록펠러하고 묘한 인연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 딱 가가지고 뭐 우리 연습장을 가끔 왔으니까 이분이 기억을 하죠. 그래서 딱 내가 써놨던 노트북을 딱 내놓고 저 1년만 공부시켜 주십시오. 그때는 이제 영어가 웬만큼 됐으니까 1년만 더 공부시켜주면 내가 한국에 가서 정말 일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 은혜 잊지 않겠다. 이 사람이 바로 오케이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거는 절차상의 문제니까 미국에서 레코멘데이션을 두 사람한테 받고 한국은 너희 선생님한테 받으면 되지 않냐.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서울 예전 그 총장님이죠. 아, 문제 없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미국 그 극장의 대표, 나를 아들처럼 생각했던 분인데 엘렌 스튜어트라는 흑인 여자예요. 그분하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 그러니까 다 돌아가셨어요. 제 주변의 사람들이. 제가 뉴욕에서 활동 17년 하는 동안에 저는 한 20명 죽은 장례식을 갔으니까. 그러니까 코케인에 완전히 쩔어가지고 죽은 같은 동료 배우, 에이즈로 죽은 애, 훌직이수로 많아. 그러니까 바로 엊그제 같이 공연을 했는데 죽은 거예요. 뭐 그런 거. 하여튼 그래가지고 레코멘데이션을 그 두 사람한테 받고 하나를 저 유덕경 선생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편지를 보냈죠. 그리고 재밌는 게 뭐냐면 저희 36명을 독일에서 연극협회 디렉터가 와서 5명을 이렇게 실렉트를 해가지고 5명을 독일 연극에 가서 워크숍을 하게끔 해준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제가 5명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독일을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록펠러 그 디렉터한테 독일을 갔다 와서 미국에서 다시 1년을 저 공부를 하게 하더라. 아이, 걱정 없다고 편히 갔다 오라고. 독일 베를린하고 함부르크에서 큰 연극제가 있는데 저희들 5명이 이제 독일에 가서 그때 동베를린, 서베를린이 막혀 있을 때입니다. 1979년도니까. 근데 연극하면 독일의 동베를린에 베를리너 앙상블이라는 그 극단이 있는데 극단이 유럽에서도 알아주는 극단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동독을 들어가려는데 한국 사람만 안 돼요. 그때 저는 처음으로 내가 한국인이라는 거에 대해서 정말 창피함과 그 다음에 왜 내가 한국인이었나 그때 처음으로 느꼈어요. 그래서 못 들어갔어요. 왜 안 돼요? 응? 한국 사람 왜 안 돼요? 그거는 북한이랑 그때 뭐 동독이 완전히 커뮤니스트 칸츄리니까 뭐가 있겠죠. 합의하기. 그래서 못 들어가고 독일을 거의 끝날 때쯤에 이제 독일의 우체국에 가가지고 국제전화를 한 거예요. 록펠러 그 이사장. 전화를 딱 했더니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Dewey, I'm very sorry. Your teacher want you to come back immediately. 그러니까 내 선생님이 나를 바로 저 독일 끝나면 들어오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가 펀드를 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와, 돌아버리겠더라고요. 내가 장문의 편지를 썼거든요. 선생님, 제가 8개월 동안 미국에서 작업을 했는데 정말 모자란 점이 너무 많아서 1년만 더 공부를 하고 들어가면 제가 학교하고 극단에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걸 아주 정말 장문의 편지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에서인지 장도희 빨리 보내라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장미라는 여자 배우하고 저하고 주인공을 해서 옛날 옛적 호이호이라는 연극이 있었는데 최인훈이라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소설가가 쓴 진짜 희곡 잤어요. 그 작품에 출연을 해야 되니까 오라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전화를 끊고 밤새도록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그 다음날 록펠러에다. 그래서 내 짐이 거기 미국의 뉴욕에 다 있는데 나를 격려하게만 해달라. 일주일도 좋고 2주일도 좋다. 그러니까 한 달 그거를 딱 퍼미션을 나한테 보낸 거예요. 그래서 뉴욕을 들어왔죠. 근데 독일 연극을 보니까 이 소독도 상당히 사회주의적인 경향이 많거든요. 미국 연극이랑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미국 연극은 무지무지하게 다양하고 그 다음에 풍부하고 여러 가지가 많아서 안 되겠다. 내 미국에서는 진짜 내가 원한 대로 1년을 공부하고 난 가야지. 안 그러면 다시는 못 들어올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거는 인간의 어떤 직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정말
그래서 록펠러에서 이제 비행기 표를 다 해줬어요. 그리고 마지막 떠난다고 자기네 집에서 저녁도 먹고 파티도 하고. 그래서 저 안 갔어요. 그 불법 체류를 한 거예요. 그래서 8년 동안 불법 체류를 있었어요. 미국에서. 그러면서 대학원을 다녔어요. 그러니까 새벽 4시부터 일하는 직장을 간 거예요. 그게 뭐냐면 헌스 포인트 마켓이라고 우리나라 그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청과 상조회잖아요. 야채 가게 소위 말해서. 근데 거기에 말하자면 도매상 서플라이 하는 시장인데 그 시장에서 유태인이 하는 그 철물점이에요. 근데 거기에 내가 아는 그 여자 화가분이 계신데 그는 남편이 거기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나는 이제 소개를 시킨 거예요. 그 유태인한테. 그래서 거기를 일을 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 미국 사람이 날 알죠. 불법 체류라는 것도 알고. 그렇지만 자기가 케어하겠다고 그래서 일을 했는데 와, 나는 이게 미국입니다. 자물쇠가 요만하잖아요. 이걸 들으면요 못 들을 정도예요. 얼마나 견고하게 만들어요. 무게가 진짜 완전히 순철로 만드는. 걔네는 그래요. 뭘 하나 만들면.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모든 문화, 모든 걸 얼마나 철저하게 하는지. 그래서 거기서 일을 하는데 주로 거기서 팔리는 게 뭐냐면, 왜 미국은 무조건, 요즘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쇼핑백을 이렇게 싸서 주잖아요. 예를 들면 뭐 요만한 콜라를 하나 샀다 그러면 무조건 콜라를 쇼핑백에 넣고서 줘요. 근데 그거를 패키지로 묶은 것들을 제일 많이 파는 그 도매상이었는데, 그거를 이렇게 들으려면 허리가 묵직해요. 얼마나 이게 무거운지. 그런데 그게 플라스틱 쇼핑백이요? 이거는 더 무거워요. 한 두세 배. 근데 그거가 주로 파는 데인데 새벽 4시에 문을 열어가지고 12시에 문을 닫아요. 도매상이니까. 그럼 저는 2시부터 학교, 대학원 수업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가 브랑스라는 지역인데 브랑스에서 기차를 타고 종점이에요. 저희 학교가. 그러면 거의 1시간 걸려요. 그러면 1시간 동안에 오늘 배울 거를 제가 예습을 해야 되는데 이게 4시부터 너무 피곤하니까 그냥 지하철에서 자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때는 한참 있다 보면 아무 소리가 안 들려. 떠보면 이미 사람 하나도 없고 학교 종점에 다 온 거예요. 그걸 2년 반을 내가 거기서 일을 했는데 하루는 잠을 자는데 소변이 마려워서 그래서 이제 내 그 아파트 그것도 운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무지산 아파트에 이제 가서 이제 소변을 하는데 피가 나오는 거예요. 피가. 이게 왜 그러지? 근데 그 다음부터 이게 어떻게 되냐면 계속 피가 나오는 거예요. 하혈을. 그것도 다른 데가 아니고 소변으로만 계속. 그리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30분마다 깨게 돼요. 그러니까 피가 계속 나오니까. 근데다 얼굴은 완전히 저 해골처럼 하얘지고. 근데 겨울이었는데 일을 못 나갔어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 일을 처음에 딱 갔는데 미국에 왜 미식 축구하는 흑인 애들 있죠. 얘네들이 한 달을 못 견디고 나가요. 힘들어서. 근데 저는 2년 반을 했어요. 나중에 그 주인이 나보고 뭐라 하냐면 내 평생 너같이 지독한 새끼는 처음 봤다고. 유태인한테. 2년 반을 거기서 하면서 그분이 내 은인이죠. 내 대학원 학비를 거기서 다 충당했으니까. 근데 이게 몸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쓰러졌어요. 아파트에서. 이제 혼자 살 때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겨울이면 아무리 후진 아파트라도 미국은 저 히터가 아주 잘 나와요. 거기 가서 이제 떨고 한 30분마다 화장실 가서 그러고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거기가 4층이었는데 이 코너에 저 스트릿 범이 거지가 뉴욕에 막 뒤지는 거예요. 그더니 뭐 피자 먹던 것만 이런 걸 막 먹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다시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한국 영사관의 문화영사 담당했던 제 은인이죠. 천호선이라는 선생님 계셨는데 그분이 오랜만에 전화를 딱 하셨는데 나보고 뭐라 그러냐면 장두희 씨 뭐 화가 누구한테 들어오는데 요즘에 굉장히 뭐 몸이 안 좋으시다고 뭐 좀 그래요. 근데 불법 체류인데 병원에 갈 수는 없고 그래서 네 조금 뭐 몸이 그냥 낫겠죠. 그랬더니 제가 한번 가겠습니다. 그 집이 어디시죠? 그래서 이제 딱 오셨는데 상황을 보니까 뭐 완전히 이게 한 47kg 정도까지 말랐으니까. 그래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병원을 가자고. 저 병원을 갈 지금 처지가 아닙니다. 그랬더니 우리 누님이 뉴저지에서 병원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 가시면 된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스테이터스는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병원을 딱 갔어요. 그랬더니 뭐 절차대로 다 하는 거죠. 소변 검사, 뭐 엑스레이 다 찍고 그러더니 그 한국 분이지만 그 여자 의사 선생님 나보고 뭐라냐면 콩팥이 2개가 있는데 하나가 완전히 허른 거예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이거를 수술을 해서 떼어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 가지고도 그냥 지탱할 수 있는데 계속 피곤하면 좀 힘드실 거라고. 그래서 선생님 저 수술은 정말 하고 싶지 않은데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오랜 동안 약물 치료만이 가능하대요. 그래 그럼 약물 치료를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시냐면 약이 엄청 비싼 거예요. 하여튼 저희 약으로 할게요. 그러고서는 2달을 일을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렌트비에다가 뭐 이거 내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돈 조금 남은 걸 가지고 약을 사서 프리스크립션을 받아서 약을 사서 딱 먹었는데 3일 만에요. 피가 하나도 안 나와. 그래가지고 다시 일하는 데를 갔어요. 그랬더니 그 유태인 주인이 괜찮으냐고. 그래서 I'm okay.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까지 했는데 지금도 피곤하고 그러면요, 뭐 보통 때도 그렇지만 굉장히 좀 안 좋은 편인데 그래도 뭐 그냥 이제껏 버텼으니까 난 그런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대학원을 졸업을 했어요. 졸업을 했는데 제가 8년 동안 불법으로 있으면서도 공연을 계속한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미국 극단에서 공연을 의뢰를 하면서 미국은 배우 조합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조합원이 안 되면 오프 브로드웨이를 출연할 수가 없어요. 그 대신 하나의 조항이 있는 게 뭐냐면 스페셜 어피어런스, 그러니까 특별 출연인 경우에는 가능해요. 그 주로 특별 출연을 해가지고 작품을 하면서 이제 공연을 그 영주권을 받을 때까지 공연을 쭉 했는데 그때 정말 미국에서 말하자면 미국 연계 책에도 나올 만한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랑 작업을 하게 된 거예요. 저는요 지금도 가끔 내가 강의 시간에 후배들한테 얘기하지만 우리나라는 정말 선생이 없어요. 연극에 관한 정말 선생이 없어요. 근데 미국은 각 분야별로 진짜 많아요. 한 예를 들게요. 제가 78년도에 처음 가서 작품을 3개월 동안 만들고 초등학교 공연을 간 거예요. 브루클린에 있는. 근데 거기 굉장히 못 사는 동네거든요. 공연을 딱 갔는데 공연장을 딱 들어가는데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초등학교 강당입니다. 진짜 한 5분 동안 가만히 서 있었어요. 무대 위에 조명이 한 200개가 넘어요. 우리나라 오페라 하우스 있죠? 200개 안 돼요. 그러니까 미국은 조명 디자이너가요, 어떻게 조명을 하는지 내가 작품을 하나도 몰라도 조명만 봐도 3시간 반 동안 진짜 흥미진데. 그때 저는 뭘 느꼈냐면, 와,
이거는 완전히 지상의 낙원이다. 이 공연 예술에 있어서만큼. 그랬는데 우리나라는 왜 예를 들면 이게 조명에 색깔 젤라틴지를 끼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큰 극장이죠. 뭐 큰 극장에서 지금도 계속 하고 있지만 명동예술극장도 그렇지만 뭐라 그러냐면 이제 밤 장면이잖아요. 그러면 조명 디자이너가 야 거기 블루 껴 블루 그러면 이제 파란색 종이를 조명에 껴요. 그럼 이제 밤 장면처럼 되죠. 딱 하나야. 근데 미국은 파란색 종이가 한 80개 돼요. 그래듀에이션이 아주 파란 것부터 진짜 엷은 파란색부터. 그러니까 이거를 해놓으면 조명을 이렇게 딱 받으면 여기는 좀 덜 파란, 이쪽은 무지하게 파란. 그러니까 이게 하면서도 연기자 입장에서 입체감을 느끼는 거예요. 빛에 대한 입체감. 근데 우리는 그냥 하나니까. 뭐 다 하나예요. 끔찍한 거는 제가 여기서 연극을 시작한 1970년도부터 지금까지 그래요. 그러니까 이놈의 나라가 도대체 이렇게 이거는 발전이 안 되는지 모르겠고. 내 요번에 미국을 며칠 전에 갔다 왔는데 우리나라 IT 강국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난 누가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미국은 이미 우리나라 몇 배의 강국이고 모든 게 다 전산화돼 있어요. 미국 이미.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얘기했어요. The first will be the last. The last will be the first. 그러니까 첫 번째가 마지막 자가 될 수 있고 마지막이 첫 번째가 됩니다. 맨 먼저 했다 그래서 절대로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말하자면 테크니컬한 문제, 테크니션의 이런 문제가 선진국은 이미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연기자가요 너무 그냥 편한 거예요. 내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떠니? 저 처음에 귀국해가지고 오페라 하우스에서 뮤지컬 고래사냥을 했어요. 제가 이제 왕초 역할을 했는데 고래사냥 근데 이제 뭐 같은 친구지만 안성기도 오고 그다음에 김수철이랑 되게 친해요. 수철이도 이제 오고 이제 했는데 리허설을 하는데 마지막 리허설. 그때 연출 이윤택이 친구지만 윤택이가 이제 연출을 하는데 그 오페라 하우스 예술의 전당 정 가운데서 연출이 이렇게 앉아서 어이 부영 해서 안 들려요. 근데 핀 마이크를 차고 하거든요. 근데 요즘 아직도 우리나라는 핀 마이크 여기다 차잖아요. 미국 브로드웨이 뮤지컬이 여기 마이크 안 보여요. 어디다 숨겼는지 마이크가 안 보여요. 머릿속에다 다 숨겨가지고. 근데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게 내 문제예요? 음향의 문제지. 그렇잖아요. 홍혜경이라는 우리나라의 걸출한 소프라노 가수가 예술의 전당에 왔다가 공연 취소하고 그냥 갔어요. 난 100번 이해합니다. 왜? 이 목을 가지고 생명으로 하는 여자가 오페라 하우스에 딱 서는데 통풍이 안 되니까 완전히 드라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목이 가요. 막 쉬어요. 저희들도 공연하면 우리는 먼지를 먹고 살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아까 얘기한 뭐 중국에서 뭐 황사 이런 거요. 저는 그냥 이거 안 하고 다녀요. 그거보다 더 심한 거 맞고 다녀요. 근데 홍혜교 씨가 그걸 안 했다고 그래서 오페라가에서 지가 뭔데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에서 쓴다고 저지랄한다고. 그건 말이 아니죠. 이게 생명인데 그럼 그 여자가 노래하다가 삑살나고 잘못하면 성악가가 저지랄하냐고 그거 욕을 왜 먹어요? 그 여자가 먹을 이유가 없죠. 그리고 소극장에서 이제 공연을 하는데 귀국해가지고 청바지 이름은 파우스트에 제가 메피스토 역할을 하는데 한 170석 되는 극장이었었어요. 그러면 170석짜리 되면 헤이 나 말이야 이게 꽂혀야 되거든요.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기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헤이 나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기가 아니고 노동인 거예요. 노동.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왜 이 극장에서 공연을 내가 해야 되냐고. 그랬더니 한국을 모른대. 그럼 고쳐야죠. 언제 저 나라를 따라가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영화 촬영해가지고 끝이 났는데 요즘도 영화를 어떻게 찍냐면 감독이 배고프면 쉬어요. 감독이 배고프면 자 밥 먹으러 갑시다.
그러니까 12시가 됐건 1시가 됐건 예를 들어서 감독 새끼가 배가 안 고프면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런 우리 연극 작업도 그래요. 연극 작업도. 지금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하루에 4시간, 기껏해야 5시간 해요. 우리나라 연극에서 3시간짜리 공연 거의 없어요. 관객들도 3시간을 못 봐요. 그리고 하는 배우들도 3시간을 못 해요. 힘 딸려가지고. 지금 제가 65인데 나보다 내 또래나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무대 위에서 강렬하게 대사하고 움직이는 배우 단 하나도 없어요. 손숙 선배요? 내가 얼마 전에 공연 보고선 선배님 참 안쓰럽습니다. 왜냐면 대사를 꼭 TV 대사하듯이 하니까. 한 700석짜리 극장에서 그러니까 뭘 해요? 그러니까 정극 배우들이 마이크 차고 하는 거예요. 외국에서 정극 배우가 마이크 차는 경우 없어요. 불가능한 얘기를 쳐. 그러니까 불가능한 걸 이 나라에서는 해요. 그거 하나는 내 크레딧을 주고 싶어요. 제가 8년이 딱 됐는데 어느 날 전화 왔어요. 전화를 딱 받았더니 유러피안 액센트로 Excuse me, may I speak to you? It's me. Who is speaking? 했더니 그로톱스키라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제가 미국 가기 전에 그로톱스키의 책을 읽은 적이 있어요. 근데 현대 연극의 완전히 최고 거장입니다. 거장.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제가 그 사람이랑 4년 6개월을 작업을 했는데 그 사람 때문에 제가 영주권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영주권을 주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하나 있냐면 탁월한 문화에 영향을 주겠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바리슈니코프라고 아시나? 베기아에 나왔던 그 러시아 발레. 그 사람도 그걸로 영주권 받았는데 뭐 제가 탁월하다는 게 아니고 이 극단에서 나를 그렇게 추천을 한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저를 이제 캐스팅을 해서 같이 작업을 하자고 했는데 4년 6개월 동안 한 작품을 연습했어요. 한 작품은 4년 6개월. 그리고 저희가 공연한 시간이 36시간짜리야. 그러니까 관객이 같이 36시간 동안 같이 한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은 아무나 내 공연을 보겠습니다 하고 표를 사면은 들어보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관객을 오디션을 봐요. 당신은 내용을 볼 수 있어 없어? 그다음 내용을 볼 수 있어. 근데 그것도 오디션을 뭐 이렇게 왜 내용을 보려고 그래 이런 게 아니고 보통 오디션을 보면 30분 40분 얘기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래서 관객이 최고로 우리가 많이 받았을 때 19명. 더 이상 안 받아요. 19명 관객 딱 놓고서 얘가 7명의 배우가 4년 6개월 동안 연습해서 공연한 거거든요. 제 이름도 미국 연극 책에 여러 책에 이렇게 말하자면 언급이 돼 있는데 거기에 그 글을 쓴 평론가 얀 코트라는 사람인데 최고의 평론가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뭐라고 썼냐면 36시간 동안 눈을 깜빡거리면 중요한 걸 놓칠 수 있는 연극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사람은요 이런 좋은 의자 있잖아요. 우리 공연장이 이런 공연장이 아니에요. 저희는 그냥 완전히 박스 스테이지예요. 그냥 플로어 있고 그 다음에 관객들이 땅바닥에 앉아요. 생각해보세요. 외국 사람이 땅바닥에 앉는 것처럼 힘든 고통은 없어요. 땅바닥에 앉아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 가다가 관객들도 와서 저희랑 같이 공연을 하고 그런 스타일의 공연인데 그러니까 그거를 4년 6개월을 하고 다시 뉴욕을 왔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뉴욕의 연극에 그것도 뭐 좀 괜찮은 연출자 작품 이렇게 같이 하는데 이건 전부 쓰레기예요. 그 다음부터 내 눈엔 전부 쓰레기고. 그러니 하물며 제가 귀국해서 지금 한국에서 거의 지금 내 아들 지금 만 19살, 만 19년 동안 여기서 활동을 했는데 단 한 편도 내가 만족해본 작품은 한국에서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
그냥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의 내 삶을 마무리하는 이 즈음에 내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요즘 상당히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많이 하는데 후학들을 가르치는 것도 예술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천재가 있는 거죠. 천재가. 그러니까 천재는 우리나라에서 예술 하려고 그러잖아요. 전부 삼성이니 좋은 데 들어가서 다른 거 하려고. 어? 변호사, 판사 하려고 그러고 의사 하려고. 매우 지금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지금 관심이 있는 게 저는 한국에 들어와서 내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미국에서 한국 작품을 한 적이 있었어요. 고집스럽게 우리말로. 근데 미국 사람들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My God, so beautiful. Korean language is so beautiful. 그러니까 말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아름다울 수가 있어요. 제가 프랑스에서도 활동을 했었지만 프랑스에서 걔네가 우리는 보통 상식적으로 불어 그러면 굉장히 멋있는 언어라고 생각하잖아요. 참 많이 봤어요. 연극 보면요 진짜 하르시하고 저렇게 거지 같은 언어가 없어요. 그 밀어 죽어. 연극 무대에서 독일어는 진짜 멋있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제가 아마 연극인으로 연극에 관한 책을 제일 많이 썼을 거예요. 엊그제 나온 연기의 정석까지 합하면 한 9권을 썼어요. 그동안. 그 이유는 제가 잘나서라기보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연극과 연기를 공부하고 싶은데 제대로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저 이해랑 선생님한테도 공부 배웠어요. 이진순이니 뭐 진짜. 근데 우리나라 최고의 감독이었던 유현목 감독, 오발탄 이런 거 맞는 그 감독도 동대 대학원 다닐 때 저 선생이었는데 배운 게 없어요. 배운 게 기억에 남는 게 없는 거예요. 한 학기 동안 담배만 피고 술만 드시지 뭘 이렇게. 나는 이해는 해요. 왜? 예술을 가르친다라는 거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정신, 하나는 테크닉이에요. 근데 정신은 가르칠 수 있어요.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작품 뭐 어쩌고저쩌고 그건 다 이해돼요. 테크닉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연기를 해야 효과가 나고 어떻게 무대에서 걸었을 때 그 캐릭터에 맞고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코멘트를 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제가 공부를 할 때 그래서 돌아와서 그런 데에 대한 책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쓴 거지 다른 건 하나도 없고요. 그리고 제가 공연을 할 때마다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장갑, 칼, 뭐 조그만 소위 말하는 소품들이 있는데 그 소품들을 미국에서 또 모은 게 있어요. 그게 한 1000여 점이 돼요. 얼마 전에 박물관을 하나 만들고 싶어서 연극 박물관을. 그러니까 포스터도 제가 한 3000장 있어요. 뭐 저가 출연했던 것뿐만 아니고 뭐 이렇게 등등.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전시를 좀 하고 싶은 그런 걸 생각이 있어서 그 인사동에 가서 가가 갤러리 원장을 소개받아서 얘기를 했어요. 이런 걸 전시를 하고 싶다 그래서 한 3년 전에 전시회를 했거든요. 소품 전시회를. 근데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한 거죠. 그래서 그런 일을 좀 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는 좀 공연이니 뭐 이런 것도 좋지만 좀 교육적이면서 뭔가 이런 걸 많이 좀 하고 싶고 그 다음에 나는 모든 우리의 청소년들이 꼭 연극을 하지 않더라도 그들에게 인성과 감성과 그 다음에 영성, 지성 이런 거를 좀 풍족하게 해줄 수 있는 예술을 조금 이렇게 수업 시간을 해도 많이 좀 해주고 싶은 생각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청소년과 놀이문화연구소 우리 소장이 탁월하신 분이지만 그래서 여기 조인을 한 거고 그런데 청소년들이랑 얼마 전에도 이제 우리 청노래원에서 해가지고 청소년들이랑 그걸 같이 했었지만 이렇게 캠프를 해보면요
진짜 포텐셜이 있거든요. 우리 청소년들이 순수함과 열정과 남다른 어떤 뛰어남들이 있는데 그걸 잘 아시겠지만 무조건 인류대학 그다음에 입시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애들이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 이런 거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냥 내 소신껏 할 만한 일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고 네, 자료 화면을 좀 보시면서 드시면서 보세요. 저거는 연극 열전이라는 거를 우리 연극계에서 만들어서 첫 했던 햄릿이라는 작품에 제가 클로디어스 햄릿의 삼촌역이죠. 악역입니다. 저는 이제껏 로미오 줄리엣에서 로미오를 한 적도 없고 햄릿을 하고 싶었는데 왜 그거는 안 시키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못 해봤어요. 그래서 그 작품의 한 장면 넘기세요. 네, 같은 햄릿이고요. 저 왼쪽에 있는 친구 기억나는지 모르겠네. 저 봄, 여름, 가을, 겨울 주인공 했었고 김영민이라고 굉장히 감수성이 뛰어난 친구인데 이 화술 스피치는 굉장히 안 좋은 친구였지만 쟤는 지금 연기를 거의 그만뒀어요. 참 아까운 인재였는데 저렇게 그만두는 친구들 엄청 많습니다. 우리 이 분야 쪽에 넘기시고요. 칼에 맞았을 때 이거 독백하는 장면이요. 네, 제가 좋아했던 작품 중에 하나인데 세뮤얼 베케트 고도를 기다리며의 작가가 쓴 작품 중에 게임의 종말이라는 거, 엔드 게임이라고 영어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저 뒤에 있는 게 제 아들이에요. 근데 저 아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나처럼 하반신을 못 써가지고 저렇게 의자에 앉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대로 물려간다라는 인간의 어떤 쇠퇴한 그런 분위기를 나타내는데 저 작품 굉장히 괜찮았어요. 또 하고 싶은데 저런 작품 보러 오는 사람 거의 없어요. 굉장히 철학적이고 현학적인 작품이라서. 캐릭터 이름이 햄이에요. 햄. 장님이죠. 눈이 거의 멀어요. 이거는 빨간 피터의 고백 추승훈 선배가 했던 거를 제가 각색을 해서 춤추는 원숭이 빨간 피터라고 하는데 공교롭게도 다음 주에 제가 울산에도 공연을 오랜만에 다시 한 1년 반 만에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요거는 혼자 제가 1인극을 우리나라 연기자 중에 제일 많이 했어요. 8작품을 했는데 이게 놀부자 타령이라고 모스크바에서 공연했던 겁니다. 모스크바에 있는 스타니슬라스키가 활동했던 극장인데 러시아는요 연극은 세계적이에요. 진짜 극장 좋아요. 그렇게 청음이 좋고 그 다음에 비유가 그렇게 객석에 앉아서도 좋고 근데 이게 놀부자 타령이라는 작품이 이게 왜 들어가지? 막 귀국해서 찍었던 제 프로필 사진. 네, 이거는 파우스트라는 작품에 제가 메피스토 팰레스 말하자면 괴테의 파우스트. 제가 저쪽 가서 얘기할게요. 괴테의 파우스트 작품 때였는데 끔찍한 일이 한 번 벌어졌었어요. 뭐냐면 대사가 처음에 나가가지고 첫 대사를 하는데 대사를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잊어버린 게 아니고 생각이 전혀 안 나는 거예요. 안 나는데 얼마나 웃기는지 아세요? 한 5분 동안 방언을 했어요. 우리 말도 아니고 난 기억이 전혀 안 나요. 어떤 말을. 근데 객석에서 뭔가 웅성웅성하더라고. 그러니까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나. 그러니까 아들은 내 분야입니다. 잘했어. 이러다가 나중에 우리 말을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악마의 그건데 무지하게 좀 코믹하게 이 연기를 했는데 요즘도 좀 나이 든 연기자들이 이 작품 얘기를 해요. 선생님 그때 작품 보고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다고. 네, 얘 누군지 알죠? TV 요즘 많이 나오죠. 김명수라고.
왕 역할도 많이 나오고 명수가 이때 파우스트 박사를 했고 제가 메피스토펠레스. 얘는요 저는 이 작품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려 뭐 굉장히 힘든 작품을 미국에서 많이 해서 제가 한 번에 아가멤논이라는 작품을 했거든요. 오디세우스에 나오는 아가멤논. 근데 그게 죽은 아가멤논이 나오는 작품이에요. 뮤지컬이었는데. 근데 그 공연만 8개월을 했습니다. 브로드웨이에서. 근데 그 로브를 입어요. 굉장히 긴 치마 같은 거. 근데 진짜 구렁이 있죠? 산 구렁이를 나 그렇게 무거운 거 처음 봤어요. 그 뱀이 전부 찾아요. 그걸 들고 사다리를 무대 장치가 뭐냐면 사다리가 29개 다녀요. 그걸 올라가는 거예요. 대사하면서. 근데 올라가는데 이거 잘못하면 옷을 밟잖아요. 그러니까 이 발꼬락으로 전혀 안 밟은 것처럼 올라가요. 대사 쫙 이렇게 올라가고 그랬는데 구렁이랑 제가 8개월을 살았어요. 근데 구렁이가 참 희한하더라고요. 맨 꼭대기 올라가서 이제 제가 컬싱을 하거든요. 저주스러운 말을 퍼붓는데 대사를 딱 시작하면 구렁이가 이렇게 칭칭 감고 있다가 객석을 통해서 쫙 혀를 내는 거예요. 죽었어. 그거를 이태리 저녁에 공연을 가는데 아시시라는 데가 있거든요. 세인트 프란체스코가 탄생한. 거기 관객들은 막 뱀 보고 자지러지더라고요. 관객석으로 이렇게 퇴장을 하는데. 근데 그랬었는데 그렇게 힘든 공연을 다 했으니까 이 공연이 한 2시간 반 했거든요. 얘 나중에 병원에 갔었어요. 근데 얘는 별로 하는 게 없었거든요. 이렇게 인상만 쓰는 거지. 제가 다 움직였는데 얘 우리나라 명수가 나보다 한 15년 아래예요. 근데 제가 그 윤주상이라는 친구인데 주상이하고 같이 공연을 했었는데 장영 우리 저희 밥 먹으러 가자. 응, 가. 어디 가려고 그랬더니 개고기를 먹어야 공연을 합니다. 근데 저는 고기를 일체 안 먹거든요. 고기를 안 먹으니까 혼자 먹고 와. 그 개고기 먹었다고 힘쓰나요? 저는 그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 공연은 그렇게 진행이 됐거든요. 넘기시고요. 아 이거 왜 이렇게 나왔어요? 모르세요? 네, 제 아들입니다. 이 아들을 제가 2대 독자라서 아들을 제가 땅에 거의 안 닿게 키웠어요. 제가 걸어 다닐 때까지 늘상 메고 다니고 그랬는데 한 번은 내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제가 이제 2층 침대에 이렇게 자는데 거의 사다리가 이렇게 누워있어요. 왜냐면 제가 올라가서 애를 눕혀야 되니까. 이렇게 누워있었는데 애가 이렇게 변화들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머릿속으로 뭐라 하냐면 쟤를 이렇게 해서 잡아야 되는데 근데 못 일어나겠는 거예요. 딱 떨어졌어요. 그때서야 일어나가지고 괜찮아. 근데 그렇게 키운 놈인데 나는 얘 4살 때 내가 무대에 세웠거든요. 근데 지금 연구 안 하겠대요. 얘는 뇌의학을 공부하려고 지금 미국에서 이번에 5월달에 졸업해요. 네, 넘기시고요. 네, 이건 제가 뉴욕에 78년도에 갔을 때 한복을 안 입으면 이런 옷을 입고 다녔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머리가 길기 시작했는데 제 머리가 여기 엉덩이까지 내려왔었어요. 근데 난 여자분들 머리 긴 사람 보면 존경해요. 샤워를 하는데 그렇게 힘들 수가 없는 거야. 머리가 긴데 막 목이 다 아플 정도로 힘들더라고. 그래서 야 이게 머리라는 게 참 엄청나거든요. 네, 이건 귀국해서 했던 작품 맨해튼 1번지라는 작품이었는데 이 수완이도 영화 좀 했었고요. 그래서 그때 했던 작품이에요. 네. 빨간 피터 홍보사진 찍었대요. 제가 해골을 엄청 좋아합니다. 그래서 빨간 피터만 하면 해골을 몇 개씩 걸어놔. 그래서 호모 사피엔스 인간에 대한 게 뭔가 인간이 무엇인가. 근데 지금 저랑 같이 일을 했던 피터 브룩이라는 연출자 최고의 연출자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하는 작품이 베르나르의 뇌라는 작품을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멋있잖아요. 최고의 연출자.
우리나라의 최고 연출자는 뭐 하는지 아세요? 돈 많이 버는 거 있잖아요. 어떤 게 돈을 많이 벌까?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형이시죠. 네, 이거는 세종 32년에 한 작품을 우리나라의 예술의 전당 옆에 국악당 생길 때 첫 개관 기념 공연을 했을 때, 그러니까 사람들은 나보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한국 작품이 잘 안 어울릴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솔직한 예로 한국 무용에다 한국 작품을 굉장히 말하자면 대사법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좀 잘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 공연했을 때 애들이 전부 놀랐어요. 와, 선생님 진짜 한국 사극 어울린다고. 네, 아닌 것 같아요. 네, 이거는 배터리라는 작품이었었는데, 이것 때 IMF예요. 공연이 막이 올라가고 3일 후에 IMF가 터졌는데, 공연 IMF 전에는 객석이 꽉 찼거든요. 공연날 3명, 4명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내렸어요. 그런 경험을 했었고요. 네, 넘기시고요. 네, 배터리에 출연했을 때의 의상이고요. 네, 이건 미국에서 저의 그 레주메 사진입니다. 제가 영화사나 아니면 연극 여기에 프로필 사진이죠. 그러니까 이때가 몇 살 때냐면 미국 애들 전부 4명이 나오는데 흑인 아이 하나, 저 그다음에 미국 애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맨날 미국에서 미국 사람들에 의해서 연기자로 활용이 되는 것 자체가 전 싫었어요. 내가 내 작품 써가지고 니네들을 하이어해서. 그래서 제가 The Song of 심청이라고 심청의 노래라는 작품을 심청전을 각색을 해서 미국에서 공연을 했는데요. 마침 그 제작자가 저를 잘 봐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보고 연출 다 하고 그래서 그 작품을 공연했는데 뉴욕타임즈의 평을 아주 잘 받았습니다. 그때 근데 심청의 노래를 하면서 윤희상 선생님이 심청이라는 오페라가 있거든요. 보지는 못했지만 그 작품보다는 못하겠지만 우리의 것을 좀 알려주고 싶어서 영어로 미국 애들이랑 작업을 했었는데 굉장히 작품 재밌었어요. 그 해진 바지 원조 같은데요? 네? 해진 바지 원조 같은데. 네. 해진 바지 뭐 지금도 있어요. 네, 넘기시고요. 네, 요거는 한국 와서 한 작품이고요. 네, 덤 웨이터라는 작품이에요. 2사람 나오는 연극이었어요. 이 46살 때인데. 이 시대는 다시 돌아갈 수는 없겠죠, 그죠? 네, 넘기시고. 네, 아까 봤던 그 게임의 종말. 네, 네, 제가 살풀이 추는 춤입니다. 미국에서요.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김숙자 선생님한테 도살풀이. 김숙자 선생님은 살풀이라고 안 그래요. 도살풀이. 살풀이라는 춤은 기생들이 추는 춤이었고, 도살풀이는 진짜 샤만, 말하자면 무당들이 췄던 춤인데, 제가 이거를 그대로 다 배웠습니다. 어쩌면 금년 말에 제가 무용 발표회를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작년서부터 좀 이걸 하려고 이것저것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춤은 굉장히 특별한 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 임혜방 선생님 돌아가셨잖아요. 여러분 임혜방 선생님은 아시잖아요. 완전히 다른 춤입니다. 나는 임혜방 선생님을 싫어합니다. 네, 넘기시고요. 네, 이건 춤추는 원숭이 빨간 피터 공연 때 찍은 사진이요. 그러니까 빨간 피터는 잘 아시겠지만 아프리카에서 원숭이를 잡아가지고 10년 동안 우리 말을 가르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이게 원래 카프카의 작품이지만 그 나라의 최고의 지성인들, 아카데미 회원들을 모아놓고 자기의 고백을 하는 연극인데요. 인간 세계를 저렇게 시니컬하게 풍자하는 작품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오래간만에 다시 하는데 요즘에 이제 대본을 다시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야, 이게 좀 새로워지더라고. 그래서 아마 울산에서는 무지무지하게 좀 새로운 작품이 나올 것 같기도 해요. 보시고요. 네, 요거는 제가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연극에서 10년에 하나씩 히트작이 나오는데 바로 이 작품이었습니다. 여기 아시죠? 윤소정 선배랑 둘이 한 작품인데 첼로라는 작품이에요. 원래 이 작품의 원 제목은 간통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이 여자 집에 가서 인테리어 디자인 일을 하다가 둘이서 말하자면 간통을 한다는 이야기인데 정복근이라는 작가가 여류 작가지만 굉장히 섬세하게 잘 쓰세요. 근데 이걸 한 사람이 이제 한태숙이라는 연출자인데 나오고 자꾸만 그래서 내가 간통이라는 말 쓰지 말고 좀 근사하게 첼로로 쓰자. 그래서 첼리스트를 하나 넣어서 첼로 음악을 하자. 그래서 이 작품을 같이 협의해서 만들었는데 처음에 공연을 하는데 소극장에서 했죠. 둘이 나오니까 제작자가 첫날 막 김장실에 뛰어들어온 거예요. 오, 큰일 났어요. 난 그래서 관객이 또 하나 더 없나 보다 그랬더니 줄을 섰어요. 줄을. 그 다음부터 이게 터졌습니다. 그래서 13군데를 돌아다녔고요. 이 작품을 하면서 제가 받은 개런티가 3,800만 원. 그러니까 아마 극단에서 한 1억 원 정도 수익이 생겼을 거고요. 그 다음에 선배님은 한 4,500 정도 받았을 거고 연극에서 이렇게 받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저 결혼했어요. 그래서 들어와가지고 바로 영화 촬영하면서 이 작품 하면서 좀 무지하게 바빴을 때 작품인데 이 사진이 그 당시에 포스터로 나왔는데 의외로 사람들 반응이 너무 좋았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 96년인가 7년도 작품이었는데 파니산 젤리쿠스 아세요? 노래? 스팅하고 파바로티가 같이 불렀던 거. 파니산 젤리쿠스. 그게 원래 그 캐톨릭 성가지만 그 노래를 직접 제가 노래를 부르기도 했고 그랬는데 작품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12군데 제주도까지 가서 공연을 했으니까 굉장히 재미났던 공연. 홍기씨요. 원숭이 빨간 피터고요. 이건 미국에서 이것도 제가 작품 쓰고 연출하고 출연했던 작품이고요. 저는 늘상 연출을 하게 되면 미국에서 흑백 그 다음에 히스패닉 동양 사람 이렇게 섞어서 공연을 했어요. 그게 굉장히 나는 좋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 작품도 상당히 재밌는 작품이었고요. 롱기시고요. 빨간 피터고요. 요거는 제가 52살 때예요. 52살 때 내가 좋아했던 작품이 있는데 그 남자 주인공이 27살인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연출을 하나 잡아서 이 작품 나 하고 싶으니까 하자 그래가지고 이거 공연을 대학로에서 했는데 어떤 관객이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지금 한 28 정도 되셨나요? 그래서 그때 성공인사를 했었는데 하여튼 그때 했던 유리동물원이라고 테네시 윌리엄스의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정말 작품 좋아요. 넘기시고요. 이건 첼로 아까 그 연습장이에요. 모제스 마스크 작품. 덤 웨이트라는 작품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도둑 이야기인데 해롤 핀처라고 영국 작가의 작품입니다. 이건 그냥 그래서 찍었던 건데 책에 가끔 표지로 가끔 썼었어요. 그때만 해도 제가 이 목걸이 팔찌 엄청 하고 다녔거든요. 근데 기자님들 만나면 맨날 그러는 거예요. 목걸이를 왜 3-4개씩 차고 다니세요? 그 지적을 하도 많이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못하고 다니겠더라고. 제가 목걸이만 해서 한 70개 넘어요. 그리고 저 팔에 차는 팔찌만 해도 한 100개가 넘고 제 집에 가면 아주 만물상입니다. 완전히 박물관인데 맨날 와이프가 요즘 뭐라면 자기야 저 다 갖다 버려. 절대로 못 버리게 하거든요.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프랑스 파리에서 연출하면서 음악까지 했었습니다. 제가 요거는 뭔지 아시죠? 우리나라 PD에 위드를 갖다 붙였어요. 서양 위드를 붙여서 부니까 굉장히 소리가 특별했었고 여기가 프랑스의 오래된 말하자면 캐슬 성을 개조해서 만든 데인데 야외 공연을 했었거든요. 여름에. 근데 말벌들이 날라와요. 밤에 공연을 하면 불을 보고. 그래서 배우 중에 하나가 말벌 쐬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배우들이 말벌이 이렇게 이래가면서 공연했었는데, 근데 여기가 어디였냐면 포아티에라고 파리에서 기차 타고 2시간 내려가요. 프랑스의 그 남쪽 프랑스는 진짜 평화롭고 아름다워요. 뭐 때문에 파리에서 사는지 모르겠어, 사람. 하여튼 너무 좋았어요. 네, 넘기시고요. 네, 이거는 한국에 들어와서 했던 뮤지컬입니다. 어느 날 윤복희 씨가 전화가 와서, 윤복희 씨는 뉴욕에 왔을 때 저희 집에서 자주 묵고 지금도 가끔 통화하고요. 얼마 전에 제가 뮤지컬 책 나왔을 때 책에 이제 글도 써주고 그랬는데, 윤복희 씨가 하루는 전화가 와서 한국에서 공연을 같이 하자는 거예요. 아이, 나 안 갈래요. 아이, 작품 좋다고. 그래서 바람 타오르는 불길이라고 이 작품에 제가 주인공을 했었는데, 작품 굉장히 좋았어요. 노래도 상당히 좋았고. 근데 이런 한국적인 뮤지컬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게 좀 안타까워요. 네, 배터리 했을 때 작품이요. 네, 배터리 했을 때. 네, 이거는 미국에서 제가 텔레비전에 출연했던 시트콤 드라마는 아니고요. 시츄에이션 드라마였었는데, 미국에서 촬영을 할 때 잠깐 스틸 사진으로 찍어줘가지고 나한테 준 사진이에요. 이때만 해도 확실하게 이게 뭐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뉴욕에서 길거리 다닐 때 흑인들이 도망다녀요. 흑인이 한밤중에 한 새벽 3, 4시에 이렇게 딱 가면 길을 걸으면 흑인 한 3, 4명이 오잖아요, 애들이요. 그러면 전 절대로 다른 데로 안 가요. 딱 보고서 그냥 걸어가요. 딱 그러면 이 새끼들이 오다가 가요. 그래서 뉴욕에서 단 한 번도 저는 예를 들어서 뭐 누구한테 당하거나 뭐 이런 적이 없었는데, 이상하게 저 내 후배들 뉴욕에 오고 그러면 카메라 뺏기고 얻어맞고 난 이해가 도저히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야, 눈 똑바로 뜨고 다녀. 내가 그랬는데 이때만 해도 뭔가 좀 확실히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넘기시고요. 네, 이거는 미국에서 했던 한국 작품입니다. 근데 전부 배우들은 한국 배우들이 아니고요. 제가 이때 주인공을 했었는데, 이게 옛날 옛적 허이허이를 영어로 해가지고 미국에서 풀브라이트에서 재정 지원을 해서 저희가 공연했던 작품이에요. 이 작품 굉장히 좋았어요. 네, 넘기시고요. 네, 이거는 영화의 한 장면 스틸을 찍었던 거예요.